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이따의 윤상보입니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주 15분 도시의 밑그림이 공개가 되면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15분 도시 조성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해문 제주도 15분 도시 팀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혜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평등권익연구부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홍명환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 15분 도시가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원 개념을 보면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고안한 도시 이론이라고 하는데 15분 도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기능을 하는 공간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15분 이내 공간에 접근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도입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15분 도시의 기본 구상도 먼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도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좀 넘게 예. 기본 구상이라고 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도에서는 5년 단위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법정계획이고 광역계획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아래에 하위 개념의 생활권 계획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다만 이제 15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적용해서 공간을 설정하고 있고 그 공간이 일정한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안에는 4개의 어떤 핵심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우리가 생활 필수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6가지를 설정을 해 있습니다. 이 6가지 설정된 필수 기능을 좀 활성화하는 생활권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의 도시 공간이 자동차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사람 중심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주도가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15분 도시가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면서 도시의 어떤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탄소 중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섬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도농의 어떤 격차들이 있습니다. 이 도농의 격차를 좀 완화한다, 줄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용적인 어떤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큰 개념 얘기를 해주신 거고 또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오늘 나오신 나머지 세 분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이혜응 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15분 도시 계획 보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네, 이제 지난 해에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좀 저희가 같이 직접적인 참여는 아니지만 같이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제 봤는데요. 저는 여성 친화 도시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성 친화 도시라는 그것이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에 저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반 그리고 이제 남녀의 이제 성평등한 참여 그리고 돌봄 안전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으로 5대 목표가 있는데 15분 도시를 바라봤을 때 이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안전인 것 같습니다. 안전. 네, 왜냐하면 이제 금방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15분 거리에 이제 보행 거리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행복 생활권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성을 할 때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등한 접근성이 이제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5분 도시의 목표가 삶의 질 향상해서 여성 친화 도시 목표를 굉장히 일치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삶의 질, 지속 가능한 도시 이것도 여성 친화 도시 목표가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안전 요 부분에 있는 부분이 조금 같이 추가되고 예. 이제 부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셨네요. 자, 그리고 홍명환 센터장님은 사실 이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밀접한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이 계획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도 뭐 과거부터 쭉 그 15분 도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보면은 도시 재생이라든지 뭐 생활 SOC 부합 사업하고 좀 연계를 해서 예, 예. 15분 도시가 좀 해나가겠다 하는 뭐 그런 취지고 저희들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15분 도시와 도시재생을 잘 연결시킬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 도시재생이 출발이 사실은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든 이런 도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예. 생겨서 그런 거를 극복하고자 좀 더 넓은 범위로 물리적인 부분만 아니라 뭐 경제 공동체,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예. 그 공간이 도시라는 공간, 특히 낙후된 원도심 위주로 이렇게 돼 있다면은 15분 도시는 조금 아무래도 이게 넓은 것 같아요. 이게 구도심만이 아니고 신도심과 그리고 농촌까지 예. 포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 전도를 차원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도시가 저희 그 도시재생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뭐 이게 쇠퇴하는 도시가 아니라 어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를 저희들도 상당히 바라는데 예. 15분 도시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풀고 또 여러 계층들이나 또는 이런 어떤 주민들 간의 어떤 포용이라는 부분들을 포용도시, 그다음 뭐 여성 친화도시 또는 단순히 도로나 이런 것들을 뭐 시설 공급만이 아니라 현대의 어떤 그 기술 변화에 따라가고 디지털을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미래의 우리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예. 화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뭐 프랑스의 뭐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저는 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있어왔던 게 아닌가. 보행 친화 도시는 뭐 1960년대부터 뭐 도시학자 뭐 제인 제이콥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래부터 이제 해왔던 거고 예. 또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거는 뭐 70년대 꾸리찌바 같은 데에서 이미 일이 진행이 왔었고 그다음에 보행이 편한 도시는 90년대 뭐 폰테베드라든 이런 도시에서 이미 해왔고 예. 그러한 과거의 도시 역사들이 이제 축적되고 이게 하나의 어떤 논리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지 이게 뭐 어떤 특정학자가 갑자기 툭 만들어서 하늘에 예, 떨어진 논리는 아니다. 우리 인류 문명이 도시 문명이 계속 축적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예. 좀 더 정교한 논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개념은 세워놓고 이제 각자의 도시에서 잘 맞는 그 특성에 맞는 것들을 갖다가 잘 적용시키는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제주는 또 제주형의 예. 15분 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제주형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러는 게 그만큼 제주만의 또 특성들이 있는 거니까. 자,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그 도정에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계획안을 보시고 또 지금 이제 그 기본 계획 그 안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세 분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주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대중교통 내지는 교통에 대한 어찌 보면 아쉬움 예. 그리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15분 도시의 목적은 사람 중심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15분 도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이라든지 생활 환경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특히 또 도시와 농촌, 동지역과 읍면동 간의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기본 생활권이라고 하죠.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롭게 갖고 갈 것인지가 저는 15분 도시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중간 보고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예.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예. 도민들로 하여금 이제 설득력도 있고 도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좀 험난하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네 분의 말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한 공감대들은 어느 정도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실행 계획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어떻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15분 도시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질문들을 하시던데 이거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비슷한 내용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운영했던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혹은 그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냐를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기존에 이제 마을 만들기, 마을 발전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도 있고 이제 어촌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마을 발전 사업은 이제 농촌 협약이라고 하는 예. 농촌 생활권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마을 발전 사업이나 도시 재생 사업들은 사실은 마을 단위나 이제 중심성을 갖고 있는 공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점적인 사업을 하거나 선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농촌 협약과 같은 생활권 사업들은 좀 면적인 성격의 예. 어떤 사업의 성격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15분 도시는 이 면적인 사업을 함께 연계하는 예. 아까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이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 전체를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생활권만을 보는 것도 아니라 저희가 이제 30개의 생활권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200개가 넘는 이제 보행 생활권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30개의 생활권과 보행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생활권의 어떤 계획의 성격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공적인 역할의 중요성들이 좀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업이나 도시 재생 사업들은 주민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로는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 중앙정부에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15분 도시는 좀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예. 더 주도성을 가지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정책 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마을 단위로 이제 뭐 점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좀 선으로 다 같이 이제 연결하는 부분들도 있고 총괄을 그러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좀 이뤄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그 오늘 관련된 내용이 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게 기본 구상안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뭐 네 곳의 시범지구에서 추진될 중점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네 곳 그 이유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먼저. 지난해에 저희가 4개 시범 지역을 선정을 했고 예. 한 2개월에 걸쳐서 그 선정 심사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인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균형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제주시 2군데, 예. 서귀포시 2군데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도시 지역의 특성들을 좀 고려했고 예. 농촌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도농 그 도시 2군데 또 농촌 예. 2군데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공모 방식으로 할 거냐, 선정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내부 논의가 좀 있었고요. 예. 이게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좀 2배수로 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좀 심도 있는 어떤 심사 과정, 이 검토 과정을 좀 거쳐서 좀 진행을 하자라고 저희들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럼에도 이게 선정 기준을 좀 마련을 했는데 선정 기준은 크게 3개의 영역 지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이라든가 협력성이라든가 균형성이라고 하는 영역 지표를 제시하고 그 안에 세부 지표를 또 7개를 제시해서 그러니까 적정성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접근성 분석이라든가 또는 타 계획과의 어떤 연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해서 또 용역진과 또 예비 지구에 해당되는 그 8개 지구에 그 행정에 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서명과 인터뷰 심사를 좀 거쳐서 최종적으로 4군데가 선정되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제주시 구도심 지역 한 군데, 그다음에 이제 애월 지역 이게 이제 제주시 쪽에서 2군데가 선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천지 네. 이게 도심권일 테고, 그다음에 표선도 좀 선정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4군데를 통해서 시범 사업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얘기 예,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발로.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아까 좀 전에 도시재생 사업과 마을 사업하고 이 15분 도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나 마을 사업은 사실은 이게 마을 단위로 조그만 이제 점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15분 도시 사업은 좀 더 이게 도시 단위로 이 큰 도시 단위 어떤 마스터 플랜 하에서 추진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읍면 지역은 상당히 그 부분이 저는 잘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읍면 지역은 잘 되고 있는데 저는 도시 쪽에서 제주시 동지역을 지금 16개로 조각조각 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도시 단위의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예.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읍면 단위로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애월 같은 경우 20여 개 리가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풀어나가는가에 있어서 아주 잘하는 부분이라 보는데 도시 부분은 또 하나의 어떤 마을 사업, 예. 동네 사업, 뭐 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거의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우리 도시 15분 도시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그 하는 부분은 부탁이 제가 또 드립니다. 반론도 좀 예. 되겠습니까? 해주십시오. 예, 그 뭐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기본 구상 이후에 아마 5년 단위로 또 전략 계획이 또 수립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아마 생활권의 조정들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행정체계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면적이 넓고 마을 단위로 이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쪼갠다거나 또는 합치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였고요. 또 그 안에 주요하게 또 저희들이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 형성돼 있는 공동체성이라든가 지역 단위 형성돼 있는 지역 공동체성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읍면 단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근데 이제 동지역은 좀 상황이 좀 다르죠. 물론 동지역도 우리가 4개 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면 실제 4개 동에 일종의 행정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 공동체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면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센터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파리 같은 경우는 생활권의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이제 15분 도시라고 하는 이런 정책, 도시 정책을 바로 구현하는 예. 방식으로 가고 있죠. 아마 이후에는 제주도의 도시 지역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생활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예. 충분히 이제 15분 도시라고 하는 생활권 정책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마을 단위나 도시 재생 단위는 현재까지는 사실 그 규모나 영역이 사실 작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희들이 설정한 영역도 상당히 넓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과정으로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첫 단추가 지금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이잖아요. 동지역만큼은 저거 문제가 네, 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지역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플랜이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처음에 너무 쪼개놓은 것 아니냐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접근성이나 시설 접근성이라든지 뭐 2분, 3분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가? 예. 그런 접근을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도 잘못 내리지 않냐 예, 이런 예. 부분이 그 부분은 생기는 겁니다. 아마 영역을 확장했어도 그 결과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아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구역 설정 가지고 오늘 토론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두 분께서도 좀 의견이 있으실 텐데 짧게라도 지금 이렇게 구역 설정해놓고 시범 지역을 그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도 좀 여쭙고 갈까요? 사실 그 시범 지역 설정에 있어서 예. 우리 제주시 원도심 같은 경우도 이게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 설정에 대한 참여 내지는 의견 예.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행정 편의주의로 일단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그 정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지금 생활 필수 기능으로 묶어 있는 그 시설들을 보면 예. 지금 현재 중간 용역 보고서 상에 나온 거를 보면 도보로 15분 그리고 그 자가용으로 20분 범위 내로 이렇게 설정이 됐더라고요. 당초에 보면 15분 도시의 개념을 도보와 그리고 대중교통과 이제 자전거 예. 이 개념으로 갔다가 지금은 굉장히 방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보 내지는 승용차로 가는 거리,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거리는 넓고 예. 생활 인프라가 적은 반면에 제주도 특성상 차로 2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니까 과연 이게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이 맞는가? 특히 또 우리 초반부터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왜 예. 자꾸 15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갈까? 다른 지역 보면 N분 도시라고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15분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지금 중간 용역 과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구역 설정에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물어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좀 제기를 하셨던 거고 어렵죠. 여기저기서 얘기가 다 들리다 보면은. 아니,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 보행으로 15분 같은 경우는 한 1km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로 15분이라는 거는 한 4, 5km를 얘기하는 거고 자동차로 15분이라는 거는 한 15km, 뭐 20k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이게 기준인데 예, 예. 이 기준이 오락가락 지금 고무줄이고 읍면 지역 다르고 동지역 다르고 해서 이게 도민들을 지금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를 지금 도에서 지금 용역질에서 자초하고 있다. 예, 예. 예,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뭐 더 반영될 얘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여성 친화적인 관점도 좋고 그 외에도 혹시 지금 일단 이 구분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네. 의견 있으신지?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이제 이근 수렴을 해서 이제 예. 어렵게 이제 시범지구가 뭐 선정이 되었다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 동지역과 그리고 읍면 지역을 다 반영하고자 이렇게 한 부분으로 보여서 이제 예. 그 면밀하게 이제 좋다 안 좋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읍면에 갖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동지구에 있는 특성 그걸 크게 중심으로 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고 시범지구를 추진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경우에 예. 이제 즉각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생활 필수 기능을 이제 5가지 플러스 업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모호한 부분이 돌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여성 친화 도시에서 돌봄과 안전이 가장 큰 키워드이긴 합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돌봄이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필수 기능으로 봤을 때 이제 거기에 지표를 분석한 결과가 과연 그 지역의 돌봄의 이제 질 예. 혹은 돌봄의 환경 조성을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서 지표가 조금 더 면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를 들어서 사실은 기본 구상에는 있었습니다. 예. 순으름 돌봄 공동체 그리고 순으름 공동 육아 나눔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범 지역이거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아마 반영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이 세밀하게 반영된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안전요 키워드로 봤을 때 저희들이 좀 생각했을 때 15분 도시 그 거리만 이동하면 될까? 이런 퀘스천이 오거든요. 예. 이제 여성 친화 도시가 가장 처음에 질문이 이 도시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인가? 여성이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렇지 않다. 뭐 화장실이든 지금 일어나고는 불법 촬영이든 예.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여성들이 밤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시면 누구나 다 안전하겠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5분 도시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착했을 때 그러면 이 공간 자체의 안전을 만약에 컨셉에 안 들어간다면 그러면 거리만 이동했어. 이거 15분 도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일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표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조금 같이 보완하면서 시범 지역을 운영할 때 이 질적 지표, 소프트 지표 그리고 주민의 체감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회 도입으로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좀 본격적인 토론이 되면서 라이먼 팀장 청문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 이 15분 도시라는 계획 안에 대한 공감대,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저는 굉장히 폭넓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를 산출하는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근거 산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들이 좀 많으신 부분들 이건 앞으로 종합해 나가면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 종합해서 한 말씀 한 하시면서 말씀 이 주제는 좀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마 이 최종 보고서에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보완돼서 나올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N분 도시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없습니다. N분 도시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 거고 시간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안에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각자의 사용에 맞춰 시간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예.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 기준은 대표 지표 시설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가지고 공간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마 이게 5년 단위마다 이 지표 시설에 대한 좀 기준을 좀 다르게 잡아서 좀 더 면밀하게 예.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생활권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이번에 저희가 이 지표 시설을 가지고 최저 예. 기준을 적용해서 생활권을 분석을 했을 때 각 시설에 대해서 생활권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용역안이 이제 나올 거죠. 예, 5월 말에 5월 말에 나올 최종 예정입니다. 보고서가 예, 나올 예, 거고. 예. 예. 자, 그 얘기 조금 옮겨서 그 15분 도시와 관련된 개념들 이제는 뭐 그 많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좀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한번 좀 여쭤보자면은, 그러니까 도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15분 도시를 잘 조정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읍면지역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15분 도시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 자체는 좀 글쎄 이게 이 개념과 좀 걸맞는 환경을 갖고 있고 그게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을 좀 얘기를 하시던데, 그건 좀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도민참여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 도민 한 205명의 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네. 저희가 도민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었고요. 15분 도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하고 예. 주민들한테 물었습니다. 했을 때 농촌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공통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공통된 의견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 필수 기능 6가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결핍하다라고 예. 하는 의견들을 지금 현재도 줬고 예. 특히 이제 의료와 관련된 건강 영역의 기능에 해당이 되죠.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과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이제 교통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15분 도시의 어떤 이게 뭐 성패까지는 아니어도 15분 예. 도시가 정말 도민들한테 피부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그런 예.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행생활권을 설정할 때도 예. 중심성을 갖고 있는 지역과 거점성을 갖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동래형의 보행생활권 단위를 좀 위계성을 좀 갖는 형태의 농촌 생활권,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생활권의 어떤 위계성을 좀 설정을 하였습니다. 예.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보행의 거리가 한 1km 정도라고 한다면 농촌은 한 1.2km까지 확장을 해서 좀 설정을 해서 유연하게 좀 적용하는 방식을 하였고요. 그리고 위계성을 고려하고 그 위계성을 연결하는 것들이 이제 교통의 영역에서 좀 그게 가능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예, 일부 잠시만요. 농촌 지역은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다 결핍하다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예. 중심성을 갖고 있는 중심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간을 잘 들여다보면서 그 위계성에 맞고 그 결핍 요소가 있는 지역에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네. 그런 계획의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도에서 참 이제 고생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잘못하면 논란을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함정을 지금 파고 있는 게 아닌가. 15분 도시의 사업의 예. 어떤 취지나 목적이 상실 여러 가지 아까 뭐 여성 친화 도시 뭐 그다음 안전 도시 뭐 지속 가능 도시 뭐 저탄 도시 이게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 같이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시설 공급이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지금 이게 저탄도 도시도 사라지고 안전 도시도 사라지고 이게 오로지 시설 공급으로만 흐를 수지가 크다. 이게 민원의 요구가 많거든요. 사실은 15분 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가야 될 도시 지향이지만은 현재의 거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우리가 가자고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한 억제나 불편함을 줘야 되는데 파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장이 나서서
자동차 중심의 자가용 중심의 도시에서 우리는 이제는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이 결정선언을 발표를 하고 예. 자전거에 대해서도 예산을 그래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솔직히 보면 지금 우리 시범도시과의 뭐 과장이나 팀장님들 너무 아직 이러한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자동차에 대한 결별 선언부터 우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범도시를 하겠다면 솔직하게 이 정책이 실현되기 예,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고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보행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지 예. 과연 이 지금의 어떤 도시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을 이거는 저는 잘려서 진짜 지사님께서 직접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게 뭐 시설 공급이니 뭐 하게 이게 사실 인기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애초에 그 15분 도시 취지와 철학은 예. 사라지는 게 아닐까 상당히 좀 저는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가 이게 중점 추진 사업들이 시설 쪽에만 집중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그 얘기하신 것 같고 제가 센터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교통 억제가 먼저 선언되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읍면도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읍면하고 도시가 저는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읍면 지역에다가 15분 도시를 하겠다. 저는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약간 그 과대한 어떤 목표다. 파리도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파리 검은 프로젝트가 15분 도시와 30분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만에는 15분, 외곽 지역에는 30분이지. 아니 외곽 지역까지 15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좀 과도하다. 예, 그래서 예. 읍면과 도시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N분도 도심에서만 15분을 좀 한다거나 읍면은 15분이라기보다는 뭐 20분이 가능하면 20분, 30분 이렇게 해서 좀 현실화할 목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예. 한번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읍면 지역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일단 15분 도시 개념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리라든지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입니다. 예, 면적은 작고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면적은 굉장히 넓은 반면에 인구 밀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인프라가 있어서 접근성이 되지만 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 15분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일부 이제 읍면 지역에서도 이제 중심 지역 빼놓고는 예. 사실 힘든 부분이라서 도보로 15분 읍면 지역에서는 아까 우리 홍명환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읍면 지역에 대한 차별성은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부분들이 시설 개선 사업에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사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공공의료라든지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과연 포함될 수 있는 행정의 능력이 가능할까? 예, 예. 이런 부분들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은 뭐 장밋빛 그 청사진이라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예.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도 이제 평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지형이 좀 불균형합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아닌 그런 정책이 세워졌을 때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실망감이 클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연구부장님까지 얘기를 듣고 좀 말씀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돌봄이나 아까 그 안전과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네,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도시와 읍면 지역의 개념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마 도시에 관련해서는 지금의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고 예. 제주 지역의 경우에 읍면 지역에서 저는 이제 거리보다는 이제 돌봄과 안전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사실은 여성 친화 도시에서 가장 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의사 결정 구조입니다. 이 공간을 누가 결정을 하는가, 이 공간 사용을 누가 예, 예. 하는 것인가 했을 때 동지역과 읍면 지역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 경우 통장의 한 38% 정도는 여성인데 예. 이제 읍면 지역에는 172개 리에 2021년 통계로 보면 5명이 이제 여성 이상입니다. 그래서 2.9%.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읍면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제 마을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에서
분여회가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사무 공간이. 이런 의사 결정 구조에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예.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 구조 부분이 읍면 지역은 취약하다. 특히 성별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사실 여성 친화 도시에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주 작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성평등 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성평등 마을 규약을 만들고 이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면서 의사 결정 구조의 성평등을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 저는 읍면 지역에 특히 이제 시범 지역에 지금 2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애월읍하고 표선면. 예. 성평등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 12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시범 지역에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성평등 마을 사업과 같이 여기에서 협력 연계 사업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예. 성평등 여성 정책관과 협력하는 사업은 제시가 없더라고요. 아. 기본 구상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해는 것이 읍면 지역의 제주의 특성에 좀 맞는 개선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그것이 개선이 됐을 때 주민들의 체감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 지역에 관련해서는. 의견을 내는 주체 그리고 결정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느냐도 좀 같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좀 소통 얘기 쪽으로 좀 옮겨가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사람 중심과 균형, 행복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직접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아까 여성도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이런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소통과 그다음에 의견 청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청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팀장님 좀 여쭤볼까요? 일단 지난해에 저희가 도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예. 도민 여러 세대와 계층을 좀 고려해서 예. 도민분들한테 15분 도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15분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리고 각자가 살고 있는 생활 영역, 특히 이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생활 영역이 딱 규정돼 있습니다. 그 네. 영역이 이미 15분이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영역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참여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시범 지역은 주민 참여단을 운영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방문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주민 참여단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이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좀 입체적인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생활권 단위의 계획이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좀 수정 계획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유연하게 좀 생활권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본 주민들께서는 의견들도 많이 내시던가요? 직접? 물론 예, 그렇죠. 예. 제가 작년에 뵀던 분만 예. 제가 교육 방식으로 해서 도민들을 뵀던 게 한 60회 이상이 좀 됐고 한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안에는 공무원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마을 단위까지 또는 이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예. 이장단 협의회의 이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들을 좀 진행을 하였고요. 예. 심지어 이제 동아리 이 개념의 주민 모임에도 이제 가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5분 도시 건설을 위한 그런 좀 의견 수렴과 관련된 얘기들로 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의 의견 수렴 방식이라든가 대상 방법과 관련해서 혹시 좀 재원하고 싶은 부분들이 더 있으실까요, 센터장님? 지금 저희들도 그 원도심 이제 3도 1, 2동, 2도 1동, 뭐 1도 1동 이 4개 동이 조금 이제 적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구도심의 한 4분의 1 정도여서 조금 먼 게 이제 이게 도시는 이게 용담동도 다 연결돼 있고 예. 뭐 위에 이도이동도 뭐 도남동도 사실은 이게 구제주의 한 덩어리인데 그 일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같이 점적 시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이 도시 전체의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을 좀 그려서 다 같이 공유하는 사업들로 공동 사업을 위주로 갈 것인가 이런 데서 지금 아마 이것도 저것도 지금 사업을 결정하기 원칙을 정하기가 지금 힘들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제 원도심에 이제
주민 대표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좀 오시라고 해서 같이 좀 의견 나눠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우리 동네에는 뭐 사업이 없는데 뭐 우리가 가서 뭐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들을 안 하는 사업이 없는 점적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예. 주민들이 무관심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마을 사업 같이 하나의 예. 이런 어떤 특정 지역 점적 시설로 가서는 이게 주민들의 참여를 불리기가 힘들다. 물론 그런 점적 시설이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예. 것도 좀 필요는 하겠죠. 어떤 당근과 채찍을 해서. 그런데 일단 우리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공동 사업을 우선 대표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걸 제시해서 이게 용담동, 뭐 일도동, 건입동, 이도동, 삼도동 이것이 주민들이 같이 해서 같이 좋아지는 사업,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을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뭐 센터에서나 여러 주민들이 그 제안하는 사업들이 10건 이상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해서 그 중에서 특정 지역의 사업들보다는 전체 공동으로 이게 어떤 혜택을 예.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한번 저희들도 도에다가 제안도 할 생각이고요. 예. 또 이제 작은 단위로도 사실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점적 시설들은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아까 이혜영 박사님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업을 또 결정할 때도 사실 목소리 큰 분들 몇 분들 해서 이렇게 결정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하고. 그런데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들이 제일 먼저 소외됩니다. 예. 아이들은 아예 말도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직장에 바쁜 여성분들 거기 목소리가 빠집니다. 이게 저희들 도시재생하면서 항상 그 유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이게 힘센 사람들 목소리 세고 뭐 여유 시간 많은 사람들이 편한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아까 같은 여성, 아동, 장애인, 뭐 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도에서도 상당히 그래서 포용도시라는 15분 도시에서 포용도시를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예.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게 견지를 해나가 주셨으면은 아주 중요한 그 어떤 패러다임이고 어떤 주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서 의사결정도 같이 포함해 나가는 방법으로 포용도시를 계획에서부터 포용도시가 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명화 센터장님은 이제 그 지금 계획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그림도 조금 더 크게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의견을 듣는 단위, 우리가 뭐 표본 단위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만 조금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더 늘려나가야 된다. 여기서 꼭 소외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니 그 의견까지도 좀 최대한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의원님. 예. 저도 우리 센터장과 이제 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사실 제주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용담동 같은 경우는 보행으로 했을 때 10분, 15분이면 어느 정도 이제 활동 반경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용담동도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고 예. 용담동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권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원하는 그런 15분 도시의 개념은 무엇인지 예. 그리고 가장 원하는 시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내 지향적인 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의료시설, 도서관 이런 개념들을 저는 딱 뭐 지역별로 지금 보니까 동지역의 제주시 같은 경우는 13개 구역으로 지금 35년까지 이제 네네. 한다고 하는데 꼭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서로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꼭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걸 다 채우다 보면 오히려 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오히려 또 넘치는 부분은 넘치고 예. 특히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사회적 약자, 우리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뭐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의지를 빌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용하는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원하는 그런 개념의 15분 도시를 구상하는 게 저는 특히 원도심에서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부장님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네, 어떻게 소통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소수자라고도 말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교통 약자라고도 말 수 있는 부분에 뭐 여성, 장애인, 뭐 이주민, 뭐 그리고 이게 제가 말하는 국제 이주민, 뭐 그리고 노인, 아동 이렇게 다 되는데요. 저는 이제 소통 의견 수렴을 사실 작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조금 가슴 아팠던 부분은 가장 많이 제기되는 건 주차장 문제. 그래서 이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주차장이 긴급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 옥죄로 갈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아마 철학과 관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어렵겠지만 결단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끝나면 저는 그것이 사실은 체감까지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소통에 뒤어오는 거가 참여이고 참여 다음에 역량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된다. 예.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15분 도시가 거리를 좁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행권을 보장하는 이 취지는 정말 여성 친화 도시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는 여성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 여성들의 취업 이동 패턴을 보면 보행 대중교통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이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인데, 예. 근데 교통 약자의 입장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저는 이제 오늘 여성 친화 도시 여기 이제 조성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를 갖고 왔는데요. 네네. 이걸 보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뭐 진입부, 내부, 그리고 공중 화장실, 뭐 돌봄 시설 여기에 대한 5가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장애인, 그리고 여성, 아동, 여기 뭐 국제 이주민까지는 포함이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15분 도시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결합이 안 되면 이것은 또다시 약간 포용적인 거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에서 지향하고 있는 여성 친화 도시가 이미 3차로 지정이 됐거든요. 2012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근데 여성 친화 도시 인지도는 낮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화 도시로 지정됐지만 이런 사업들을 같이 확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15분 도시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또 진정한 교통 약자들의 그 체크가 되면서 참여가 되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유모차 휠체어로 이동 가능하도록 보도폭은 확보되었습니까? 체크가 하면서 참여해서 개선안을 드리고 개선안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또다시 반영하고 이랬을 때 체감도가 확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이 토론 자체가 좀 다른 토론보다 좀 어려운 게요. 지역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들보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기본 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 계획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더 풀어볼까 했으나 지금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제 방향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이 소통 관련된 문제들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것도 좀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5분 도시는 도정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고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좀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소통이나 홍보 같은 노력들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다시 한번 자리 만들 것을 좀 약속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이 삶의 속도 사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적인 삶을 구현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15분 도시의 핵심 가치가 될 텐데 가시적인 큰 그림이 세부적인 공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